자, 혼돈의 부동산 시장. 자, 이제 정말 우리가 눈을 크게 떠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택 시장의 흐름은요, 늘 반복됩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의 어떤 현상만 보고 일희일비 하는데 일희일비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태까지와 다르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여태까지는 그랬지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규제가 지금 뭐 엄청나게 큰 규제들이 나와서 정부에서 계속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피니까 이번엔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또 규제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시장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부동산의 역사는 계속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흐름, 즉 추세는 늘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년이 넘게 거의 4년 가까이 동안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요. 그게 바로 과거의 역사,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거래량이 지금 무지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 나오는데 지금 부동산 하락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규제 여파로 거래량 급감했고 지금 거래량이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오를 수 있냐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로 단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의외의 또 일들이 생기죠. 신고가가 갱신한 단지들이 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지금 과거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그런 것들이 그 양극화로 지금 점점 더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양극화는 이거는 뭐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 갭 투자 수요. 지금 뭐 부동산 기다리면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거다. 지금 23번 대책 나왔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이게 기다리다 보니까 집값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 30대, 40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이나 수도권의 그 중저가 매물 매수로 막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갭 투자 수요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갭 투자했던 것들이 과연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계속 앞으로 더 오를 것이냐라는 건데, 규제가 강해지면 양극화가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규제의 효과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중심지,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심지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될 거고요. 매도자 우위 시장. 그리고 지방 및 경기 외곽권은 매수 우위 시장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지방 및 경기 이쪽은. 이게 지금 양극화가 크게 앞으로 더 될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물론 양극화는 계속 이루어지겠지만은 앞당겨진다는 거예요, 점점. 자, 지금 전세가가 뭐 천정부지, 아니 오히려 매물을 구할 수 없는 지금 그런 풍기 현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전세가 풍기 현상으로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죠. 집주인과 이 세입자 간에, 임차인 간에. 그래서 시장 혼란이 가속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인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내년 전세난은 내년까지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 다 폐지 지금 했기 때문에 굳이 전세로 뭐 줄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죠. 차라리 집 사고 말지. 전세난이 매매가 끌어올렸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세 대란에 지친 수요자들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전세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건 너무 과격하게 지금 집 사고 말지 설마 이럴까 하지만 이런 게 지금 하나의 어떤 추세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다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자, 전세가는 집값 상승의 전조현상이다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요 자료거든요. 이 강의했던 이게 상당히 오래된 자료인데 지금도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 비중이 60%가 넘으면 매매가를 끌어올린다 해서 제가 전세가와 매매가로 투자 타이밍 잡기라는 이런 제목으로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해서 60%가 된 시점이 2013년 10월이었어요. 이때가 60.1%였거든요. 그래서 매매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서 약간 지금 뭔가 상승하려고 하는 기운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3년도 시장이 바닥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지금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60% 넘으면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 넘으면은 매매가를 움직이더라. 그런데 지금 한 54%, 서울 같은 경우는 한 54% 정도 지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그 정도 됐습니다. 향후 시장 전망 한번 보시죠. 야, 중심지는 오르고 외곽은 하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다. 그리고 또 특히 서울시장은 내년 입주 물량은 최저입니다. 예, 최저. 내년에도 서울 전세난 계속되나 입주 예정 아파트 반토막 이렇게 돼 있죠. 예.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 전국 총 26만 5천 가구, 올해보다 26.5% 감소. 자, 그리고 서울 2만 6천 가구, 올해보다 44.7% 감소. 반토막 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과연 서울에 이 전세값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그 외곽에 많이 갭 투자로 샀던 매물들이 아닌 이 중심지 한 채로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규제 많은 지금 아파트, 모든 규제가 지금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규제 많은 아파트에서 이 재개발 지역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 가능 지역, 재개발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지역, 지금 하나의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개발이라는 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그 국토부에서는 지금 뭐예요? 공공재개발이죠. 공공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죠. 포인트는 뭐예요?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쪽이 지금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낙후된 동네 가능 지역으로 눈을 돌려보십시오. 충분히 여유자금이 많은 분들은 재개발 지역으로, 여유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아예 재개발 가능한 이런 지역 쪽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의 하나의 포인트다. 자,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 중에 최우선 정책을 찾아야 된다. 최우선 정책이 뭡니까?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큰 사업이 뭐냐? 그 근처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호재의 크기가 이익의 크기입니다. 호재가 가장 큰 것이 이익이 가장 크게 나는 거고, 호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옆에 내가 뭐 거주한다든지 투자를 해놨던 부동산 옆에 작은 호재가 생기면 가격이 작게 오르는 거고요. 큰 호재가, 대형 호재가 생기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재의 크기가 이익의 크기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쪽으로 붙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자,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죠. 윈스턴 처칠. 자,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이 떨어진다더라. 이런 분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부동산 시장에 갖춰져 있어도 안 좋은 거 한 가지만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한 가지만을 보고 그 길로 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 정말 악재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적인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쪽을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낙관론자가 돼야지 비관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 오늘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항상 부동산 투자도 투자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